결혼 9년차 7세 아이를 둔 30대 엄마입니다. 신랑이 일에만 몰두하고 술을 좋아하며 매일 늦게 들어와 가정과 아이는 뒷전인 그런 신랑에게 불만이 쌓이고 서로 이런 시간들이 쌓이다 보니 이제는 서로 한 집에 있어도 대화 없이 무관심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아 서로 노력하자고 이야기를 하면 무응답, 물어보면 짜증, 화를 내는 모습, 대화를 거부하고 퇴근 후 방에서 TV만 보는 신랑을 보면 화가 납니다. 이렇게 부부가 냉랭한 모습을 보이며 한 집에 사는 게 맞는지 정말 힘이 들고 아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남편이 뭐 지금 바람을 피웠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 제가. 그럼 남편이 뭐 재산상 손실을 많이 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남편이 뭐 사기치거나 뭐 어때 남하고 행사 소송이 걸리거나 이래가 뭐 복잡하게 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애는 아빠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보내는 시간은 적은데 그래도 아빠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한테 뭐 아무 손해나는 건 없네요. 이익되는 것도 크게 없지만 손해나는 건 없잖아요. 아이가 아빠랑 이제 보내는 추억이 없으니까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고주머니는 아빠하고 추억이 있어가지고 고구려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아빠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맨날 두드리 패고 한다거나 술 먹고 집에 와서 그릇을 때리 부수고 행패를 피우거나 아빠가 뭐 밖에 가서 뭐 딴 여자 데리고 놀아서 뭐 그 여자가 집에 찾아온다거나 아이의 교육상 아주 정서적으로 해치는 행위를 했다 하면 아이를 핑계 잡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아빠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애하고 안 놀아주거나 나하고 안 놀아주는 거지 특별히 뭐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잖아요. 한 집에 이제 살면서 제가 이제 뭐 물어보거나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면 자꾸 짜증을 내고. 안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건 물어보면 짜증 낸다는 거 알면 그다음 안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아이가 보면 아이가 이제 따라할 것 같아가지고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면. 아이고, 자기가 답답해서 그러지 애 핑계 그만 대지. 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막 큰 소리로 치고 싸우고 막 이래 안 하는 거 오히려 그런 건 문제지. 엄마 아빠가 뭐 말을 안 하는 건 애한테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서로 이렇게 냉랭한 모습을 보이면 아이에게도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왜 자기가 왜 냉랭한 모습을 왜 보여? 자기가 그 애한테 안 좋다 싶으면 저 남편이 어떻게 하든 자기는 친절하게 하면 되잖아요. 신랑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반응이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반응을 안 반기면 안 바라면 되잖아요. 그냥 회사 출근할 때 안녕히 다녀오세요 이러고 저녁에 오면 다녀왔습니까 이러고 대답을 안 들으면 되잖아. 애를 그렇게 그러니까 걱정한다고. 아이가 보고 이제 따라할까봐 그게 걱정인 거죠.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왜 핑계를 자꾸 대요? 어? 내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라 뭐. 그러면 애 핑계는 그만 대고 얘기하세요. 지금 내가 몇 가지 예를 봤을 때 애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문제지. 자기가 그런 남편에게 냉랭하게 하기 때문에 애한테 나쁜 영향을 주지 남편 때문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남자가 뭐 회사 가서 열심히 회사 일을 하고 저녁에 한 잔 먹고 들어오는 거 뭐 사람이 안 그러면 더 좋지만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 정도도 못 견뎌하고 뭐 문제 삼는다고 뭐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이제 바쁘고 일이 힘든 건 아는데 이제 같이 일을 하면 육아도 이제
육아 같이 안 한다는 게 이게 불만이야? 나한테만 다 맡기고. 그러면 남편한테 물어보지. 내 혼자 육아 힘든다. 조금 반반 나누자든지 한번 얘기해봐요. 그럼 자기가 지금 집세나 생활비 전체를 반반씩 나눠서 해요? 남편이 더 많이 내요? 신랑이 더 많이 내. 그럼 신랑이 더 많이 내면 자기가 육아를 좀 해야지. 무슨 그런 주장은 다 자기 멋대로 하고 책임은 반반씩 지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육아도 반반 하자. 남편이 그럼 생활비도 반반 내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일부러 이제 적게 일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고, 남편은 자기는 애하고 노는 시간에 돈을 더 버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퇴근하고 이제 기가가 매일 새벽이고, 술을 맨날 늦게까지 먹고 오고 이러니까. 근데 뭐 집에 들어와봐야 남편이 아내가 맨날 잔소리나 하고 짜증이나 내고 그런데 일찍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냥 들어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겨우 질문을 했더니 내 편은 안 들어주고 남편만 들어준다. 지금 스님도 남자네. 지금 이러고 싶죠. 자기가 너무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렇지 않으면 물론 좋죠. 내가 원하는 데 해주면 좋지만 이 인간은 이미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일을 중요시하고 돈 버는 걸 중요시하고 그러고 나서 또 늦게까지 술 먹고 들어오고, 근데 집에서 남편이 들어오면 아이고 여보 수고했지 하고 술상도 차려주고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밖에서 술 먹는 것보다 집에 와서 마누라하고 술 먹는 게 훨씬 더 재밌다,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밖에서 술 먹겠어요? 집에 와서 술 먹지. 자기 돈 버는데 왕처럼 대우받고 싶은데 마누라는 자기가 돈 벌고 생활비 다 보태주고 하는데도 자기를 하인 부리듯이 부리려고 그러고 자꾸 잔소리는 하니까 집에 돈 주느니 그냥 밖에 주면 훨씬 더 대우받는다 이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평균적으로 보면 남녀가 평등해야 된다, 육아를 공동을 나누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남편이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 심리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지금 관점을 너무 지금 자기중심적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그냥 이혼 신청하세요. 그럼 빙빙 돌려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없으면 또 아이 핑계 댄다. 아이 핑계. 사는 것도 애 핑계, 이혼하는 것도 애 핑계, 남편이 늦고 오는 것도 애 핑계. 그러니까 애 핑계 그만 대고 그냥 이혼하고 싶으면 여보 나 당신하고 못 살겠어 이혼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애는 누가 키우노? 내가 키울 테니까 네가 생활비를 대든지 네가 키우면 내가 육아비를 줄게 이렇게 딱 중심으로 해보지 뭐. 애 핑계 그만 대고. 네. 그럼 자기가 머리가 좀 복잡해.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여기 다른 여성들은 스님이 오늘은 웬일로 남자 편만 드나 남자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자기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결혼 생활하기 좀 어려워요. 부부가 결혼을 해도 서로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를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그러한 자유를 주면서 대화를 나눠야지. 자꾸 자기만 옳고 남편은 틀리고. 근데 자기 주장이 내가 불편하다 여보 이러면 못 살겠다 이렇게 솔직하지도 않고 나는 괜찮은데 애한테 나쁜 영향을 준다 여보 애한테 나쁜 영향을 자꾸 이런 소리는 그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솔직하게 내가 불편하면 내가 불편하다 이래 말해야지. 네, 저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왜 애 핑계는 그만대라니까. 애 핑계 빼고 얘기하라고 남편한테. 당시 그래 늦게 들어오면 애한테 나쁜 영향이 이런 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애 불러다가 아빠 늦게 오는 게 낫니? 아빠하고 엄마가 안 사는 게 낫겠니? 이래 물어봐야 하고 그러면 늦게 들어오는 거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사는 게 낫다. 그러면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와서 애 교육상 나쁘다 그러니까 이혼하고 따로 엄마하고 둘이 살고
술 먹는 거 안 먹는 게 낫겠니? 애가 술 먹고 늦게 들어, 아빠가 술 먹고 늦게 들어와도 엄마 아빠 같이 사는 게 낫겠니? 그러면 애가 그래도 같이 사는 게 낫겠다. 그러면 최고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은 차선이나 차악이라도 애는 같이 사는 걸 원한다. 그러면 이게 좋은 거예요. 애를 더 이상 핑계 대지 말라는 게 애는 문제가 없다니까. 자기가 불편하지. 이런 인간하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좀 다정한 인간하고 살고 싶다. 그건 자기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내가 남편한테 얘기하면 되지. 당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뭐 아무리 회사를 잘해도 나는 그래도 결혼했으면 좀 서로 대화도 하고 다정하게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다. 근데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여보 뭐 그동안에는 아이에게 그래도 나쁜 영향 줄까 싶어서 참고 참았는데 뭐 아이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다. 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해가 좀 합의를 보든지 안 그러면 이혼을 하든지 하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애 뒤에 자꾸 숨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왜 자꾸 애를 핑계대고 애 뒤에 숨어가지고 자꾸 자기는 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모든 불만은 애가 불만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불만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문제는 파악을 하셨어요. 스님이 내 심정 모른다.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제가 뭐 신랑한테 이제 불만이 많은 거를 아이한테 약간 미루듯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자기가 솔직하게 생각해 이런 인간하고라도 같이 사는 게 낫겠냐. 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런 인간하고는 못 살겠다. 자기가 딱 결정해야 중심이 이혼을 하고 뭘 하든 같이 살든 자기가 결정해야 돼.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안 되지만은 내가 뭐 살아보니 특별히 손에 넣고 애한테도 아빠 역할이 필요하고 그래서 뭐 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고 뭐 어차피 이혼해도 어때요? 혼자 살아야 되니까 뭐 그렇게 당분간 살아보자. 있는 게 그래도 생활비도 받고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든지 안 그러면 나는 천금을 줘도 이렇게 살긴 싫다. 그러면 여보 나는 이렇게 사는 거는 내가 꿈꾸던 인생이 아니다. 나는 뭐 좀 다정한 사람 만나가 살아보겠다. 만나질지 안 만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자꾸 소문이 나기를 스님이 맨날 사람들 야단친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것 같아. 저는 신랑이 이제 아이에게 자꾸 하는 것만 보고 이제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이제 많이 속상하고 화를 냈는데 생각해보니 아이는 이제 그냥 그대로의 아빠를 되게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랑에게 보는 모습을 기대치를 좀 낮추고 한번 네, 신랑에게 네, 잘할 수 있도록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하기까지 뭐 하겠어. 자기 수준에 어떻게 잘해 그런 인간한테.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말라니까 자꾸 욕심을 내. 잘하지는 말고 그냥 미워하지 말고 시비만 하지 마라. 저녁에 들어오면 몇 시에 들어오든 새벽 3시에 들어오면 아이고 일찍 들어오셨네요. 새벽 3시면 제일 일찍잖아. 왜 자꾸 전날 지나간 전날을 기준으로 삼아 3시에 들어 일찍 들어오셨군요 라든지 아이고 여보 그래도 들어와줬네 고마워 이렇게 농담으로 자꾸 해봐요. 생활비 주면 아이고 여보 고맙습니다. 그래도 생활비를 꼬박꼬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해봐. 자기 생활 받고 고맙다고 인사하면 안 했지. 아이고 당연히 받을 거는 받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이하고 조금 놀아주면 아이고 여보 고맙습니다. 애가 아빠하고 노니까 얼굴이 확 피네요. 이렇게 자꾸 좀 칭찬 좀 해줘봐. 아이고 인색하기는.
칭찬만 해주면 그 인간 금방 좋아져. 자기가 딱 100일만 뭐든지 칭찬해줘봐. 아침에 늦게 가면 집에 좀 더 있다 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일찍 가면 아이고 이렇게 일찍 나가서 일하시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늦게 들어오면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자꾸 이렇게 칭찬을 좀 해보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까 내가 몇 가지 점검해봤잖아. 바람 피우냐, 돈 갖다 버리냐, 주식 투자가 뭐 하느냐, 남하고 시비하느냐, 몇 가지 물어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는 이제 자기가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건데, 내 마음에 드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어요. 적당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정 안 들면 이혼해라고 내가 얘기하잖아. 근데 이제 조금 기대를 낮추고 칭찬 좀 해가 이래 해가지고 한번 살아보고, 살만 하거든 그냥 살고, 애한테도 좋고 하니까 뭐 못 살겠거든 솔직하게 얘기하고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자꾸 애 핀 거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내가 힘들면 내가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해야 알아듣지. 죄 없는 애 자꾸 내세우지 말고